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차에는 LMS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LMS 통해서 저희가 강의 드릴 부분이 저희가 모듈레이션까지 저희가 이제 배웠잖아요. MPSK, 퀄에 대해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디모듈레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샤논이라는 천재가 만든 정보 이론이라는 굉장히 분야에 대한 맛보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 진행드릴 거는 디모듈레이션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Received Signal 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Received Signal RT는 SMT 심볼이죠. 저희가 앞서 모듈레이션 설계할 때 SMT가 뭐 8PSK다 그러면 0부터 7까지 존재하겠죠. 스몰 m이. 그래서 SMT 플러스 NT 노이즈 부분으로 우리는 리시브 시그널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 이 디지털 통신 실험 시간에 배우는 모든 모델링 방식은 AWGN 채널이 존재할 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리시브 시그널이 결국에는 송신 신호 모듈레이션을 하고 AWGN 채널을 지나오는데 얘가 SMT고요. AWGN 채널이 NT고 우리가 받는 신호는 RT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듈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이 RT라는 신호가 여기에 수신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모델링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T는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를 의미하고요. 네, 다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의 오토콜레이션 펑션은 이 형태를 띠죠. 네, 그래서 L 프레이 트랜스폼으로 하면 2분의 n제곱의 플랫한 형태의 프리퀀시가 나오잖아요. 프리퀀시 측면에서. 그래서 애가 이놈이 이제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지니고 있잖아요. 플랫하다는 뜻은. 그렇기 때문에 애 뜻이 white였죠. white라는 뜻이 주파수 모든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M이라고 하는 전달하는 송신 신호의 노테이션은 0부터 M-1. 그러니까 MR이 뭐 모듈레이션이다 하면 총 캐피털 M의 심볼을 만들기 때문에 0부터 M-1까지의 노테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스페이스는 뭐 코사인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코사인 2파이 F0t, 코사인 2파이 F1t 뭐 아니면 스탠다드 노멀 베이시스는 뭐 코사인, 사인 이런 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디멘전으로 우리는 한번 디자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시그널 스페이스에서 리시브 시그널을 시그널 스페이스로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키거든요. 리시브드 시그널을 수신할 때는 이 뜻이 뭐냐? 우리가 2디멘저널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스노멀 베이시스는 파이1t라고 어떤 애가 있을 거고 뭐 파이2t라고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2디멘저널이니까 오스노멀 베이시스가 두 개입니다. 이거 아니죠. n이죠. n basis가 두 개죠. 그냥 파이1, 파이2t라고 할게요. 그러면 프로젝션 시킨다는 거는 저희가 벡터 선형대수에서 배웠듯이 이 RT라고 하는 수신 신호를 파이1t로 곱해서 TS만큼 적분시키는 걸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RT는 SMT 플러스 NT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이1t랑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이1t에 대한 오스노멀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SMT가 만약에 어떤 뭐 A 파이 1T T 플러스 B 파이 2T라면 파이 1이랑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상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R2도 마찬가지죠.
pi2t에 대해서 프로젝션 시킨다 라는 뜻이고요. SM2 이 두 번째 베이시스에 매핑되는 부분만 이 B 부분만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SM1, SM2라고 모델링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한번 다 같이 한 20초 정도 한번 문제를 쫙 읽고 풀어보시죠. 네. 네, 여기서 이제 결국엔 프로젝션 시그널 스페이스로 이제 프로젝션 시킨다라는 것을 한번 개념적으로 다뤄본 거고요. 수신 신호가 RT가 이렇게 모델링 되고 정규직구 베이시스가 파이1t, 파이2t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으로 구성되죠. 이 파이1t랑 파이2t의 매그니튜드는 1이고 두 개를 내적하면은 이제 0이잖아요. 그래서 0의 정확한 값은 0이 아니지만 저번 첫 시간에 배웠듯이 이 FC가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이 파이1t와 파이2t의 내적은 0에 가깝게 어프로치하기 때문에 0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직교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각각 이제 RT를 파이1으로 내적한 거, 그러니까 파이1으로 RT를 프로젝션 시킨 것, 그리고 파이2로 프로젝션 시킨 것,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고 노이즈도 마찬가지죠. 노이즈에 대해서도 파이1으로 프로젝션 시킨 것, 그리고 파이2로 프로젝션 시킨 것,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리시브드 벡터 그리고 잡음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수신단에서 디텍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이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 MAP, 그러니까 Maximum A Posteriorly Probability를 통해서 이제 유도되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SER이라고 하는 우리가 심볼을 보내잖아요. 수신단에. 그랬을 때 심볼을 수신했을 때 그 에러 레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PS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 추정한 심볼이 리시브 단에서 추정하는 심볼, head m이죠. head m이 실제 보낸 m과 다를 확률을 우리는 심볼 에러 레이트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심볼 에러 레이트는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우리가 확률 통계 시간에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i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실제 보낸 심볼인 i가 주어졌을 때 그 i 추정한 리시버가 추정한 심볼이 i가 아닌 확률 곱하기 실제 송신한 애의 심볼이 i일 확률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i가 뭐 0부터 n-1까지 총 m개의 확률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i가 주어졌을 때 추정한 애가 i가 아닌 확률,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 형태로 구하게 되면 네, 요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m을 보냈을 때 m이 아닌 확률, 심볼 에러 레이트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SER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Maximum A Posteriorly Probability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후 최대 사후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 그림 10-3번을 보시면 리시브 시그널을 받고 나서 이것과 가장 유사한 그 M을, 그러니까 심볼을 가진 애를 추정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리시브 시그널을 받았어요. 근데 0을 보냈을 확률이
1을 보냈을 확률보다 커요. 리시브 시그널을 가정했을 때 받은 것을 조건부로 0을 받을 확률이 1을 보냈을 확률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리시버가 이 심볼은 0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을 보냈을 때 확률이, 그러니까 리시브 시그널을 받은 컨디션 하에서 1을 보냈을 확률이 0을 보냈을 확률보다 크다 라 그러면 이 리시버는 보낸 심볼을 1로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판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수신 신호를 받고 나서 판정을 했다라고 해서 사후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MAP를 통해서 맥시멈 값을 갖는 i를 추정하는 것을 이 MAP 방식의 디텍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보면 수신 신호 R을 받았을 때 받은 컨디션 하에서 이 i라고 하는 이 심볼이 가장 최대화되는 확률을 구하게 되죠. 근데 아규먼트 여기 하나 생략이 됐네요. 여기서 이제 아규먼트니까 얘가 i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시브드 시그널을 받았을 때 이 캐피털 M 개의 심볼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i는 0부터 n-1까지인데 거기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i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 hat m이다. 그러니까 리시버가 추정하는 심볼이다라는 뜻이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 MAP 확률을 통해서 찾는 것이 SEL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수신 신호를 받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장 높은 확률, 그러니까 R이 주어졌을 때 I에 대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애가 누구냐라는 애를 찾는 것이 직관적으로 가장 SEL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MAP 방식을 통해서 이제 수신단 판정을 해보세요라는 예제입니다. 이거 한번 학생들 한 분씩 한 20초 동안 풀어보시죠. 네. 근데 이거 앞선 이 방식, MAP 방식을 이해하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죠. 여기서 이제 argument max니까 이 m에 해당되는 심볼에 해당되는 i 중에 가장 큰 애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사진 변조니까 m은 4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r이 어떤 수신시도 r이 주어졌을 때 이 probability, conditional probability는 총 4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0이 이제 송신하는 신호가 0일 때 conditional probability는 0.1 그리고 1일 때는 0.2, 2일 때는 0.4, 3일 때는 0.3이죠. 그래서 사후 확률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probability를 갖는 것을 우리는 0.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은 m을 2로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hat m을 2진 변조예요. 캐피털 M은 2잖아요. 그렇죠? 2개 나와야죠. 0을 보냈다 실제로. 근데 그때 사후 확률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0.6. 1을 보냈을 때 리시브드 시그널을 받고 나서의 사후 확률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0.4니까 hat m은 0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MAP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ML maximum likelihood, 그러니까 post-Rayleigh probability를 통해서 어떤 식을 변화를 시킬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MAP는 이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확률 통계 시간에 베이스 룰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고 너무 기울었다 그죠? 이렇게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요 조건부 확률을 요 조건부 확률의 함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R, 그러니까 수신 신호 벡터 그리고 이
심볼 벡터 이거 심볼 모두 다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가능한 거죠. 베이스 로에 의해서. 자, 이거는 누구나 이해하실 수, 우리가 2학년 때 확률 통계 배우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볼 i랑 연관된 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목표는 수신기가 찾고 싶은 목표는 이 심볼 i가 뭐냐이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요 밑에 분모는 이 심볼 i를 찾는 디펜던트가 없죠. 인디펜던트하죠. 심볼 i에 대한 변수랑. 그럼 n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i를 찾을 때 목적이 i를 찾는 거니까. 그럼 이 분자만 가지고 우리가 요 i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확률 분포가 뭐냐를 해석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MAP를 다른 방식으로 사후 확률이지만 사전 확률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뜻을 보면 실제로 이 심볼 i를 보낼 확률을 미리 알고 있어요. 사전 확률. 제가 이거 펜 쓰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전 확률을 알고 있고, 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기존에는 수신 신호를 받은 컨디션에서 심볼 i가 나올 확률이었다면 n은 어떤 심볼 i를 받은 경우를 컨디션으로 가졌을 때 수신 신호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애를 estimated m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전 확률 형태의 MAP를 디자인할 수 있다. 그때 사용하는 툴은 베이스 룰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 베이스 룰을 통해서 MAP 방식을 디자인할 수 있고, 요것을 또 이제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어요. ML이라는 것으로, Maximum Likelihood라는 거. ML 디텍션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ML 디텍션 형태로 확장을 시킬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조건 자체는 요 사전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균등하다. 총 m개의 심볼이 있을 텐데, 캐피털 m개, 애가 n분의 1로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심볼 i를 추정하는데 요 인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요런 값이 나왔기 때문에 애가 심볼 i 혹은 m을 찾는데 전혀 디펜던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는 최적화 문제는 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찾는 문제로 변환이 되고, 이것에 대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찾는 문제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랑 MAP의 차이점은 사전 확률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고도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전 확률을 모른다라고 하면 ML이 최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MAP는 사전 확률을 알고 있으면 이 방식이 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 n분의 1이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 어떤 수신기가 사전 확률 자체를 모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적의 행동은 이 ML 방식으로 구하는 ML 방식으로 프로바빌리티를 맥시멈하는 것을 찾는 거겠죠. 그래서 수신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MAP를 쓸 수 있고 ML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L을 보시면 수신 신호를 받았어. 근데 0을 보냈을 때 수신 신호에 대한 확률 밀도를 미리 구해놔요. 그리고 1을 보냈을 때 이 수신 신호 벡터에 대한 확률 밀도를 구해놔요. 그래서 애가 애보다 커요. 그러면은 우리는 m을 0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애가 애보다 크다. 그러면 m을 1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이 수신 신호 형태의 확률 함수를 알 수, 만약 이게 r이 s 플러스 n이다. 그러면 우리가 S0가 왔어요. 그럼 S0 오면 여기 BPS 케이스일 때 S1이 오면 여기잖아요. 근데 n이 가우시안이야. 그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수신호를 미리 디자인할 수 있다면 어떤 BPS 어떤 모듈레이션을 쓰는지 알고 있고, 수신단이, 그리고 이 수신신호를 확률 밀도하면서 PDF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미리 디자인 해놓고 얘가 딱 그때 받았던 어떤 수신호를 딱 인풋 받았을 때 뭐 한 이 정도 있다. 그러면 얘는 S0로 이제 디파인 되는 거죠. 얘가 더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 있다. 그럼 S1으로 디파인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M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3번 한번 풀어볼게요. 10-3번에서는 이제 MAP랑 ML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예제를 풀어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MAP랑 ML의 판정 자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한 20초 정도 풀어보시죠. 네. 10-3번 문제 다들 한번 싹 읽어보셨죠? 그리고 한번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단 A번이 뭐예요? 생선 자동 분류 시스템인데 MAP 판정을 이용해서 이 생선이 고등어인지 연어인지 판정을 하라는 거죠. MAP 판정 방식은 뭐였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X, I를 찾는데 수신 신호 벡터, 송신 심벌 I라고 표현을 하고 I가 나올 확률이죠. 이렇게 표현하기가 가능하고요. ML은 이렇게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L과 MAP와 ML의 차이가 뭐죠? 사전 확률을 알고 있냐 모르냐 이 차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금방 풀 수 있잖아요. 이제 자, 고등어가 나올 확률이 0.8이에요. 고등어 0.8. 연어가 나올 확률 0.2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수신호 벡터 M 고는 뭐예요? 1.5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연은 1.6이죠. 그럼 이제 MAP를 우리가 이걸 계산해 볼게요. MAP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등어에 대해서는 사전 확률 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어떻게 되죠? 1.2죠. 그렇죠? 그리고 연어 사전 확률 0.2야. 연어가 나올 확률이 0.2야. 원래 보낼 확률이. 그리고 연어가 주어졌을 때 이 수시시도 벡터의 최대 우도함수는 1.6이에요. 그러면 1.6 곱하기 0.2, 0.3이죠. 그죠? 그러면 애가 애보다 높네? 그러면 애는 MAP는 고등어라고 판정을 합니다. 고등어. 여기서 고등어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등어를 넣었을 것이다 라고 생선 자동 분류 시스템이 MAP를 쓰면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ML을 써볼게요. ML이 뭐죠? 1.6이 더 크죠. 1.5보다. 그럼 단순히 딱 그냥 최대 우도함수만 이 사전 확률을 고려 안 하고 고려를 하면 1.6이 1.5보다 커요. 그러면 이 생선 분류 시스템은 ML 방식을 쓰면 연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디텍션 방식을 MAP로 쓰냐 ML로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전 확률 priorly probability라고 하거든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prior probability라고 하는데 L을 가지고 이 판정에 개입을 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이 판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신단이 어떤 경우이냐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사전 확률을 쓰고 안 쓰고를 판단해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MAP나 ML이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MR 디텍션을 2디멘션에서 하는 것, 그리고 이 방식, 그러니까 이 실제 통신 방식에서 사용하는 이 심볼과 노이즈를 통해서 리시브 시그널이 디자인 되는데, 이 리시브드 시그널을 가지고 ML 방식을 쓰는 방식에 대해 ML 방식을 쓰면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디텍션이 된다라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다음 차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